물리학 일은 이와 같이 세 단어로 이루어져 있죠. 첫 번째는 역학과 에너지, 두 번째는 물질과 전자기장, 세 번째는 파동과 정보통신. 지금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하고 있는 것은 역학과 에너지 부분이고,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 운동을 이제 기술하는 그런 학문인데, 그 물체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속도와 가속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변위, 속도 이런 거에 대해서 영상을 발표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속도와 가속도 세 번째 시간으로 가속도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어로는 accelerat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부탁을 하고요. 자,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물체 운동을 정확하게 예측하고자 할 때는 지금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지 느려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편리하죠. 그래서 가속도라는 단어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는 것은 가속이고 점점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감속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가속도가 무엇인가 하는 거하고 평균 가속도와 순간 가속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어떻게 기술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 동안 물체의 속도 변화량으로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는 물리량,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니까 이건 벡터량이 되겠죠. 그래서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속도 변화량이니까 속도 변화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눈 거. 그래서 속도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거죠.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이러한 수식을 쓸 수 있고, 지금 V2라고 하는 건 나중 속도이고 V1은 처음 속도이고, 시간도 나중 시간이 T2이고 T1이 이제 처음 시간이 돼서 그거의 변화량 값을 델타 V, 델타 T로 썼고, 가속도의 크기는 요거에 이제 이렇게 계산한 값에 걸린 시간 나누어진 값이 가속도의 크기가 되고, 가속도의 방향은 이제 우리는 벡터를 공부를 해서 그 벡터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보면 이와 같이 XY 평면상에 속도가 변하는 것을 브라운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때 여기 초록색 있죠? 초록색이 어떤 거예요? 속도인데 언제? T일 때 속도 값이고, 여기 이제 그 파란색이 진한 파란색 값이 델타 t만큼 지났을 때 속도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t 시간 동안에 이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속도가 델타 t 시간만큼 지나가게 되면 진한 파란색으로 이렇게 변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요? 그렇죠. 속도 변화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눈 거니까 속도 변화량이 초록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한 거고, 시간은 얼마만큼 변했냐면 t에서 t 플러스 델타 t로 변했으니까 델타 t 시간만큼 변한 거죠. 그렇다면 델타 t는 이제 시간이니까 시간 변화량이고, 요 초록색이 파란색으로 변한 것은 이게 속도가 벡터량이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그림처럼 이런 벡터 과정을 이렇게 써야 돼요. 벡터의 합으로 이제 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초록색에다가 델타 V만큼 하면 파란색이 되니까 우리 파란색에서 초록색을 뺀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빼니까 델타 V라고 하는 이런 값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이제 그 벡터량이기 때문에 크기는 이 검은색의 크기, 이 길이만큼이 크기가 되는 거고, 방향은 이제 이 검은색이 이렇게 가리키는 방향이 되겠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크기는 델타 V를 델타 T로 나눈 이런 값이고, 그거의 방향은 지금 검은색이 가르치는 이런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속도와 가속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속도가 빨라질 때하고 속도가 느려질 때 예를 한번 보면서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가, 무슨 의미를 가진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가 빨라질 때를 직선상에서 달리는 자동차가 0초일 때 0m 파세크 속도가, 그러니까 시간이 0초일 때 속도가 0m, 그러니까 멈춰 있는 거죠. 출발해서 5초일 때 속도가 20m 파세크 증가했다고 했을 때 요 가속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뭐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속도 A라고 하는 것은 델타 V, 델타 T분의 델타 V였으니까 지금 요 델타 V라고 하는 것은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는 거니까 나중 속도가 얼마예요?
20m/s이고 처음 속도가 멈춰 있으니까 0m/s니까 변화량은 20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델타 t라고 하는 값은 5초. 그래서 5로 나누면 플러스 4m/s의 제곱. 세크의 제곱이 되는 것은 우리는 단위라고 하는 게 뭐예요? 델타 V라고 하는 게 메타 세크이고 그것을 시간으로 또 한 번 나눴으니까 그거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가속도의 단위는 메타 세크의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속도가 느려질 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직선상에서 달리는 자동차가 20초일 때 20m/s, 그러니까 처음이에요. 이게 처음 속도이고 25초일 때 20m/s로 감소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속도 A라고 하는 값은 델타 V를 델타 T로 이렇게 나눈 값이니까 델타 V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중 속도가 20m/s이고 처음 속도가 40m/s이니까 이거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20m/s가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처음 그 시간의 변화량으로 하면 시간의 변화가 얼마예요? 5초죠. 그죠? 5로 이렇게 5초로 이렇게 나누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4m/s의 제곱이 되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속도가 속도가 빨라질 때 느려질 때 하는 것은 요거는 가속이 되는 거고 밑에 있는 건 마이너스 값이 붙어 있다고 하는 건 점점 속도가 느려지는 그런 값입니다. 그래서 크기 값은 플러스 4나 마이너스 4나 크기로 따지면 느려지거나 빨라지는 크기는 같은 건데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예요? 방향이죠. 그래서 가속과 감속의 방향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속도와 가속도의 관계를 간단한 예로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은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속도와 가속도의 개념을 한번 잡기 위해서 이와 같이 가로축이 이게 시간이죠. 시간. 그리고 세로축이 이제 속도예요. 속도. 그리고 나서 여기다 이렇게 빨간 거를 이렇게 한 것처럼 정연파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갖다 하나 그려놨어요. 이때 이 속도를 그려놨기 때문에 이 속도의 변화량이 뭐냐면 가속도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속도하고 가속도를 어떻게 표현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개괄적으로 설명한 다음에 구간별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사인 곡선에서 요 플러스 있는 부분, 이렇게 위에 있는 부분이 이게 플러스 값이죠. 그러니까 속도가 플러스 값을 갖고 있다고 하는 이 구간이 T2까지가 플러스 값을 갖고 있고 T2에서 T4까지는 이렇게 사인 곡선이 마이너스 값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볼 것은 이 마이너스 플러스 값에서 여기 최고치 있잖아요. 여기 최고치 이 값하고 마이너스 값을 있을 때 최저치하고의 값은 그 속도의 크기는 어때요? 속도의 크기는 같은 거죠. 그죠? 이 플러스 값으로의 크기 값은 플러스하고 이 마이너스 값으로 제일 큰 값이니까 속도의 크기는 같고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뭐가 다른 거냐면 방향이 다른 거예요. 플러스 방향과 마이너스 방향으로 다르다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가속도 관점에서 보게 되면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뭐였냐면 이 속도의 그런 그 변화량이었으니까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미분값 접선 방향이에요. 접선 방향. 기울기죠.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인 곡선을 따라가 보면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기울기를 갖고 있고 좀 올라가면 이런 기울기를 갖고 있으니까 기울기가 좀 작아지죠. 기울기가 크다고 하는 것은 가속도가 큰 것이고 기울기가 작아지는 건 가속도가 작아지는 거고 심지어 이 꼭대기점에서 이 접선을 그리면 0이 되겠죠. 이때는 가속도가 이제 어떻게 돼요? 0이 되는 거죠. 0이 되는 거고 이제 여기 꼭대기 0을 지나면 이제 가속도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니까 마이너스의 기울기를 가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구간별로 따져보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에서 T1 구간에 보게 되면 제로에서 T1 구간 여기까지 보게 되면 어때요? 속도는 뭐예요? 그죠? 속도는 요 플러스 값을 갖고 있고 가속도는 이 T1 구간까지 이렇게 해보면 기울기 값이 플러스를 갖고 있으니까 A라고 하는 가속도 값도
플러스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속도하고 가속도가 같은 부호를 갖고 있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때요? 속도가 점점 증가를, 속도의 크기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대기에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꼭대기에서의 기울기 값은 0이기 때문에 이때의 값은 a 이퀄 0, 가속도가 0이다. 그러면 T1에서 T2로 가는 구간에서 한번 살펴보면 T1에서 T2로 갈 때도 속도는 어때요? 이 구간에서도 속도는 V 이퀄 0보다 큰 양의 값을 갖고 있는데, 자, 이것의 기울기, 접선 방향의 기울기 값은 점점 이렇게 갈수록 마이너스 값,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값을 갖죠.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음의 값을 갖고 있으니까 속도하고 가속도가 방향이 반대죠. 방향이 반대이니까 이제 뭐를 의미를 하고 있냐면 여기서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속도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2에서 T3까지 한번 볼까요? T2에서 T3까지 보면 이 밑으로 있으니까 어때요? 속도라고 하는 값은 음의 값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가속도는 이렇게 기울기 값이 이렇게 음의 값을 갖고 있으니까 기울기 값도 음의 값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하고 가속도가 똑같은 방향을 갖고 있는 거죠. 똑같은 방향을 갖고 있으면 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점점 커지는 거죠. 이 음의 값을 갖고 있지만 이 밑으로 가면 갈수록 속도의 크기가 커진다 했으니까 아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플러스 방향으로 이 꼭지점이나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 꼭지점이나 속도의 크기는 같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방향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뭐 T3에서 T4까지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속도라고 하는 것은 0보다 작은 거고 가속도는 어때요? 이렇게 기울기가 플러스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가속도는 플러스 값을 갖고 있다. 즉 속도하고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속도의 크기는 점점 줄어든다. 크기는 줄어들은 이렇게 이런 값을 갖고 있다. 뭐 우리 그 가속도라고 하는 것이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속도와 가속도에 의해서 어떻게 그 그래프를 볼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균 가속도와 순간 가속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속도를 공부를 하면서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균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가 변할 때 전체 속도 변화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기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속도예요. 그리고 빨간 거 이렇게 그린 것이 뭐냐면 속도가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속도가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점에서 이런 각 점에서 꼭 접선의 기울기가 다르죠. 접선의 기울기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가속도가 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가속도가 변하면 A 지점과 T1 시간, T1이라고 하는 시간과 T2라는 B 지점 사이에 가속도가 계속 변하지만 두 지점 사이의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기울기를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A 에버로지 여기 평균, 그러니까 가속도의 평균값은 요 속도 변화량을 시간 변화량으로 나눈 델타 V를 델타 T 값으로 나눴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뭐예요? 델타 V라고 하는 게 V1에서 V2로 갔으니까 V2에서 V1을 뺀 값, 요거 값이고, 그리고 T2에서 T1을 뺀 값이 시간 변화량이니까 이걸 나눈 값. 그게 이제 기울기가 돼요. 이와 같이 초록색으로 변한 것이 이런 기울기로 나타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 델타 T라고 하는 게 AD에 해당하겠죠. 그 델타 V가 BD에 해당되니까 델타 T분의 델타 V라고 하는 기울기 값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평균 가속도이고 순간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지난번에 이제 설명하면서도 이 T2라고 하는 거를 T1 쪽으로 자꾸 이렇게 끌어와서 거의 T1이 되면 델타 T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제로로 이제 접근한다. 그것을 우리는 극한이라고 했고, 리미트 델타 T가 제로로 이제 접근한다고 하는 표시를 썼었어요. 그래서 속도 변화랑 걸린 시간도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그것을 수식으로 쓰게 되면 A라고 하는 가속도는 리미트, 극한. 그래서 델타 T가 제로로 이렇게 접근할 때 델타 V, 델타 T에서 이것을 우리는 미분의 개념이라고 해서 dV
dt 이렇게 생각을 해서 미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 기울기를 나타내 어떤 점에서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 기울기가 지금 이제 그림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파란 걸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기울기가 빨간 거를 따라가면서 각 점에서의 기울기 값은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뭐가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속도가 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그 뉴턴의 운동 법칙들을 공부를 할 때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자세히 공부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직선상에서 가속도가 일정한 물체의 운동을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가속도가 일정하다 그런 얘기죠. 그런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우리는 자유 낙하 운동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 낙하 운동을 진공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을 다른 곳에서 따온 시뮬레이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공이 하나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 운동 시작하는 거를 이렇게 한번 눌러보면 이와 같이 공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여기 그 1초마다 찍은 거예요. 여기 1초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공이 떨어질 때 1초만큼 이만큼 왔고 그 1초 후에 이만큼 왔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필 수 있는 것은 처음에 1초 갈 때의 거리가 조금 갔다가 점점 이동 거리가 더 커진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려갈수록 속도가 점점 증가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이제 그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대표적인 건데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중력 가속도로 일정한 값을 가질 때 뭐가 변한다? 속도가 점점 밑으로 갈수록 변하고 있으니까 그 속도가 점점 변하면 뭐가 변하겠어요? 위치가 변하겠죠. 그래서 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할 때 속도하고 위치에 따라서 어떤 관계를 가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식을 보기 위해서 S라고 하는 것을 변이라고 하고 V라고 하는 건 속도라고 하고 V0라고 하는 것을 처음 속도라고 하고 A라고 하는 걸 가속도, T를 시간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T초 후의 속도, T초 후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우리 가속도라고 하는 A라고 하는 값이 속도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눴으니까 T초 후니까 시간 변화량이 T이고 그리고 V에서 V0 처음 속도 값이 V0였으니까 이게 속도 변화량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등가속도라고 그랬으니까 A 값이 일정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일정한 값을 속도로 표현을 하면 이와 같이 여기 넘겨쳐서 T를 이렇게 A로 넘겨쳐서 하게 되면 V 이퀄 V0 속도라고 하는 것은 처음 속도에다가 플러스 AT 등가 속도니까 이 A 값이 일정한 값을 갖고 있고 T를 이렇게 곱한 값으로 쓸 수가 있다. 이것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가로축이 여기 시간이고 세로축이 속도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속도는 뭐예요? V0 플러스 AT니까 V0라고 하는 만큼 이 값으로부터 이것에서 시작해서 빨간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값을 갖고 있다. 이것의 기울기는 물론 뭐냐면 가속도가 되겠죠. 아까 기울기가 가속도라고 했으니까. 근데 기울기가 변하지 않는 것은 왜 변하지 않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등가속, 그러니까 가속도가 똑같다 그랬으니까 변하지 않는 이런 기울기를 갖고 있는 이런 값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 t초 후의 속도는 이 속도하고 가속도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속도에 이렇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이렇게 이제 기울기가 일정한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t초 후의 변위값을 생각을 하면 t초 후의 변위값은 이렇게 뭐 어떤 것들의 변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우리 속도를 공부를 하면서 보면 그 시간에 따라서 면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이와 같은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여기 안에 있는 이 면적 값이 뭐를 나타내고 있냐면 그 변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요 면적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면적을 먼저 밑에 있는 요거 V0A에서 이루어지는 이 면적 값을 하게 되면 여기 세로의 값이 V0이고 가로축
가로축의 값이 t까지니까 이 면적은 두 개를 곱하니까 v0t가 되고 위에 있는 거, 요 삼각형은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2분의 1 at가 제곱이 되는데 왜 그런 거냐면 여기 가로축의 t까지 요만큼이고 여기에서 세로축으로 올라간 값은 아까 기울기가 a라고 했으니까 시간만큼 올라가면 at만큼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t에다가 AT를 곱하면 사각형의 면적이 되는데 지금은 삼각형이기 때문에 2분의 1로 나눈 값.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의 면적값은 이 밑에 있는 사각형하고 삼각형을 합친 거니까 그게 뭐라고요? 변위라고요. 변위. 그래서 S라고 하는 값은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 되니까 여기 S라고 하는 것은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 되겠다. 2차 함수가 되는 거죠. 2차 함수가 이제 곡선으로 되는 그런 값을 가질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많이 나오는 소식이 이렇게 변위 S하고 속도 V의 관계를 찾는데 이것은 요 두 개의 소식, 앞에 있는 소식 V 이퀄 V0 플러스 AT하고 S 이퀄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에서 T를 이제 없애면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없애지는 거니까 이거 T에서 여기서 구해서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2AS 이퀄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라고 하는 이러한 수식이 된다. 그래서 우리 지금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식을 이제 구했는데 그 대표적인 세 가지 식이 이제 중요해요. 첫 번째, 속도하고 가속도의 관계. 두 번째, 변위하고 가속도의 관계. 세 번째, 변위하고 속도의 관계를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이런 소식들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해서 한번 이제 그 리뷰를 하기 위해서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S라고 하는 게 변위, V라고 하는 게 속도, V0라고 하는 게 처음 속도, A가 가속도, T가 시간일 때 처음 이제 가속도하고 시간 그래프를 보게 되면 우리 이제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가속도잖아요. 가속도.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등가속도 운동, 직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가속도가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여기 일정하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t시간 동안까지 이 면적을 하게 되면 이 면적은 뭐가 되겠어요? 그죠? 속도 증가량이 돼요. 가속도의 그 정의 수식에 의해서 생각해 보면 이 증가량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로 보게 되면 앞에서 우리 그 구한 그런 값이죠. V 이퀄 V0 플러스 AT라고 하는 값이니까 여기 속도하고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그리게 되면 V0 플러스 AT라고 하는 이런 값으로 그림을 그려서 이 값을 그릴 수가 있다. 이것으로부터 아까 생각했을 때 변위하고 관계를 찾기 위해서 이거의 면적을 이렇게 구했었어요. 그죠? 이렇게 면적을 구해서 여기 오른쪽의 그림처럼 변위 시간 그래프로 생각해 두면 이 면적에 의해서 밑에 있는 면적이 V0T였고 위에가 2분의 1 AT의 제곱이었으니까 S 이퀄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 돼서 이와 같이 곡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값을 2차 함수죠. 그죠? 2차 함수 곡선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게 되겠다. 그래서 그래프로 직선 운동의 그래프로 보니까 가속도 시간 그래프 이와 같이 속도 시간 그래프 이와 같이 기울기가 올라가는 거 변위 시간 그래프는 2차 함수로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A 값이 지금까지는 플러스라고 생각했는데 A 값이 이제 마이너스라고 하는 값은 이제 점점 감속하는 거죠.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값이면 어떤 그래프가 될 것인가를 한번 이 위에다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죠. 여기에 그림을 그려보면 음의 값을 가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여기다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이제 음의 값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음의 값이 가속도가 음의 값이라고 한다면 속도에서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으니까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는 이런 걸로 써야 되겠고 여기 이제 변이 시간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가속도가 음의 값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한다면 중력 가속도에서 음의 값을 가지면 이게 어떤 공이 위로 올라가면 점점 올라갈수록 어떤 거가 되겠어요? 속도가 줄어들겠죠. 올라가다가 그 공이 어떤 값 이상으로 되게 되면 그게 이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값을 뭐 여기다가 음의 값을 집어넣고 요 수식을 갖고 이제 그림을 그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올라가다 떨어질 거니까 어떤 값을 가질 수 있냐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값을 가질 수 있다. V0하고 A 값에 따라서 V0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속도이고 A 값은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값에 의해서 어떤 만큼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이런 포물선을 그릴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그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나타내는 수식이 세 개가 있었는데 그 세 개의 수식을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나름대로 혼자서 이렇게 한번 전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속도하고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벡터량이기 때문에 크기와 방향 성분을 갖고 있어서 어떤 크기가 커지는 것인가 작아지는 것인가 뿐만이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에 의해서 그런 방향을 여러분들이 개념을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한 것을 요약을 하면, 뭐, 앞에서 발표했던 영상과 함께 이제 물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물체 운동은 물체의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구할 수 있으면 된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앞에 영상에서 위치, 변이, 속도가 무엇인가를 공부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가속도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했는데, 가속도라고 하는 것이 단위 시간 동안 물체의 속도 변화량이 있으면서 가속도가 일정할 때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관련 영상을 여기다 올릴 예정이고 여러분들이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 구독을 신청하면 다음 영상도 용이하게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